제일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지능검사와 그 다음에 성격검사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 심리검사 중에 또 뭐가 쓰이는 게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상황판단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검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답이 딱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능검사의 경우에. 근데 실제 세상의 문제들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이 다 맞는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검사 도구들은 정답을 하나만 갖고 있다라는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검사예요. 상황 판단 검사라는 게. 이거 뭐냐면 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해결책이 보기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자기가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문항인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문제. 당신은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제조팀의 리더이다. 3번. 땡! 답 없다며. 38번. 아니, 답이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당신 팀의 한 작업자가 자신이 가동시키고 있는 기계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당신 팀의 안전을 위험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위협하고 있다고. 네,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다음에 제시된 가능한 행동들을 읽고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순서로 순위를 매기세요. 여기는 순서를 매기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1번, 이 문제에 대해 당신 팀원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 2번, 이 문제를 안전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해당 기계의 작동을 즉시 중지시킨다. 4번, 다른 작업자들이 가동시키고 있는 기계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작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본다. 5번, 당신 팀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대피시킨다. 여기서 이제 중요도 순서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 중요도 순서.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번. 대피시킨다? 네. 아, 자. 문항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 것만 얘기해보세요. 전 메모하기 3번을 그러니까, 우선으로 했는데 자, 다시 정지시킨다. 요약을 해볼게요. 회의를 소집한다. 1번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기계 작동을 즉시 중지시킨다. 4번 다른 작업자들한테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5번 직원들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대피시킨다. 보통 3번, 5번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은 5번, 3번으로 하라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즉시 중지시키거나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왜냐면 안전 사고는 이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적절한,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것도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 박사 어때요? 일단 도망가야지. 뭐 그냥 단순하게 듣기엔 저도 3번 같은데요. 일단 놓고 도망간다. 네. 중지시킨다. 중지시키다가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대피시키고. 대피를 먼저 하고 중지시키는 그 다음 거예요? 중지시키고. 박 박사는? 중지가 먼저일 것 같아요. 중지가 먼저요? 네. 최 원장님은? 전 3254였어요. 3번. 중지를 일단 시키고 그러니까 네네네. 일단은 다들 선조치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죠? 회의와 물어본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지시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원자로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GE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터빈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었어요. 걔가 하루 멈추면 6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6천만 원이 뭐야? 훨씬 더 비싼 돈으로 뭐 하나 봐요. 근데 거기는 그 터빈이 망가지는 것도 큰 비용이라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그냥 멈춘대요. 망가졌는지 확인 안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데이터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솔루션이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비슷한 문제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면 그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는 가동하는데 하루 걸려요. 그런 애들은 비용이 원전 엄청난 사고가 거죠.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상황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 판단 검사예요. 네. 여기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정답인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지금 다 다른 공장을 떠올리면서 대답을 한 그렇죠. 거야. 네. 우리 조직에 맞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 판단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맥락마다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 정답에 얼마의 점수를 줄 건지를 정해가지고 이걸로 평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상황 판단 검사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점점 쓰려고 시도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한창 연구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타당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신뢰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거기다가 듣기만 해도 사실
회사 들어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업무 지식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가치나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심으로 판단하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야.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되게 옛날 면접 때 많이 나오던 질문이어서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선배가 갑자기 그 퇴근 시간 임박해가지고 일을 줬다. 내일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인데 여자친구가 오늘 저녁은 기념일이니까 반드시 자기랑 놀아야 된다고 한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 질문 많았어요. 그런 예들 많이 상황 있었죠. 판단. 네. 네. 이런 거 역시 상황 판단인가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긴 한데. 면접 문항에서 상황 판단 문항을 넣은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문항이죠. 왜 그 뭐 아내와 친구가 물에 빠졌다. 누가 먼저 누구 그런 먼저 거죠. 왜 너네 같이 있어? 그러면 왜 너네 같이 있어? 천재인데.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제대로 상황 했네. 판단 좋네. 아 네. 이거 창의성 검사구나. 아니 그러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면접 문항으로서 상황 판단 검사에 좋은 사례 같은 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정말? 네. 이건 구조화된 면접 문항이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면접도 어떻게 응답했을 때 점수를 몇 점 줄 거냐는 논리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어떤 조직의 상황에 맞게 따라 설계되어야 되니까 그거 점수가 미리 구성돼 있기도 굉장히 힘들고 각 상황 회사마다 판단 검사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면접 문항으로 쓰는 거는. 아 정말.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지난 회차 때 제가 연애 얘기했었잖아요. 연애 얘기. 연애하기 전에 혹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도 계속 하지 않아요? 자기 이런 상황이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우리 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부르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 아 너무 힘들어 나. 벌써 땀 나네. 제일 벌써 힘든. 땀난데.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되지 않은 문항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물어보잖아.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 멘트 물어봐? 연습해야겠다. 저 방금 해주신 멘트를. 네. 아니죠. 타당도. 그 질문에 정당하게 대답하지 안 돼, 않겠다. 안 돼. 아니죠. 그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안 되죠. 되는 거야? 아, 지금 정말 결혼하신 분한테 여자친구라니. 그냥 어떻게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면접 때도 이런 질문 들으면 저는 회사를 사람이라는 걸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조직에 일단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 근데 알겠어요. 네. 상황 판단 검사가 만약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됐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런 방식의 문항을 쓰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확보가 될 수가 있는. 만약에 됐다면 됐다면 물론 이제 그건 그게- 연구 주제인데 그게 상황 됐다. 판단 검사이지 않아요? 됐다라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한데 가정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면 아니에요. 넘어가요. 미안해요. 근데 그거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이 다 됐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을까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나? 똑같은 사람은 뽑겠죠. 조직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상황에 똑같은 응답만 한 사람들을 계속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느낌이 꼭 그냥 성격 검사의 일부 같기도 해요. 그냥 핏한 사람 찾는 거 그냥. 그렇죠. 네, 핏한 사람을 찾는데 조직의 편견에 가까운 조직의 어떤 롤모델에 가까운 기존 그런 멤버들의 사람을 뽑게 판단과 되는 비슷한 거죠. 판단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섞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격은 된다. 섞어야 된다. 일단은 성격 검사 자체는 타당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섞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지표는 높을수록 좋고 어떤 지표는 낮을수록 좋지 않은 근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섞는 거는 좋은지 나쁜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싫어요. 섞어주세요. 그러면 신경증 높은 사람하고 성실성 낮은 사람 다 뽑을 거예요? 그럼요. 역시 짬짜면이. 이래서 창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똑같은 사람들만 뽑으면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쪽으로만 반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아니죠. 네,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들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